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3일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성급한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발표를 했는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너무나 불확실한 것을 크게 발표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시추를 해서 석유를 발견했다는 것도 아니고 물리탐사를 했다는 겁니다. 물리탐사 결과를 가지고 시추를 해가지고 석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나왔다는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흥분시켰다가 그 석유가 나중에 보니까 원유가 아니고 정유, 즉 바깥에서 땅속으로 스며든 것을 원유로 착각을 한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자꾸 그 생각이 듭니다.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포항 석유 발표가 허황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같은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미리 앞섭니다.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첫 국정 브리핑이란 걸 열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시츄에이션이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물리탐사 결과와 관련해서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면서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 1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석유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유 개발은 그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박입니다. 과거에는 50개를 뚫으면은 하나가 경제성이 있는 유전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확률이 2%밖에 안 됐는데 요사이는 이게 확률이 좀 높아져서요. 그래도 10%에서 30%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전이 발견되겠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매장량도 140억 배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유전입니다. 이렇게 큰 유전을 발견할 확률은 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포항 영일만 지역은 그동안에 여러 번 탐사가 이루어졌고 시추도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큰 유전은 발견된 게 없고, 자그마한 거 동해 가스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4,500만 배를 생산하고 끝나버린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추정치를 발표할 수 있는지,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면은 벌써 이거는 틀림없다라고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다. 이거 꼭 무슨 어느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 쓰는 그런 선전문안처럼 들립니다. 윤 대통령은 금년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면은 실패한 결과는 나올 수 있지만은 성공한 결과는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석유 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 탐사시추, 상업개발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또 발표를 했네요. 윤 대통령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내려와 가지고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고 그 결과 90대 후반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게 수십 년 동안 생산된 게 시장 가치로 하면 한 20억 달러 정도 생산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의 물리 탐사 심정 분석을 맡겼다고 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 주변은 이미 여러 차례 수십 년에 걸쳐서 샅샅이 탐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아주 작은 가스전이 발견돼 가지고 이 생산하고 다 폐쇄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조사를 했더니 또 어마어마한 게 나왔다? 그럼 그동안에 그 탐사했던 전문가들은 그러면 눈 감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어떤 회사가 이걸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석유 개발에 대해서 무지한 관료나 정치인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1976년 1월 15일 포항석유 대소동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취재를 했으므로 자세히 압니다. 저는 이미 그 전부터 이 포항 근방 동해에서의 시추에 대해서 취재를 해왔던 기자였어요. 석유 개발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하기에 의구심이 탁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1976년 5월쯤 되니까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바로 이 논문입니다. 한국의 석유개발 비공개 자료 분석에 의한 전망과 재언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석유는 경제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는데 그때 그 포항석유 시추는 정보부에서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보부에서는 원유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 밑에서 종합공업개발을 지휘하고 있었던 오원철 당시 수석이 그 원유를 분석을 맡겼더니 뭐라고 답이 왔느냐. 이건 원유가 아닙니다. 땅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땅 바깥에서 있었던 정유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걸 시추를 하다가 발견을 하니까 이게 원유인 줄 착각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원철 수석이 박 대통령한테 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박 대통령이 그렇게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거니까 한번 뚫어보라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개를 뚫었는데 화강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강암에서는 기름이 안 나옵니다. 퇴적암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물론 동해에는 퇴적암이 있어요. 그러나 퇴적암이 있다고 해가지고 석유는 나올지 모르지만은 유전 발견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석유 유증이라고 그럽니다. 오일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바위 틈에 조금 스며 있는 거지 유전이 되려면은 어마어마한 퇴적암 속에 석유가 스며 있어야 됩니다. 그 경제성이 문제입니다. 퇴적암을 뚫으면은 유증은 나옵니다. 그러나 집적된 모여있는 규모로서의 유전을 발견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시추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했더니 산케이신문에서 서울지국에서 이걸 가지고 기사를 써가지고 산케이신문 외신면 머리 기사로 포항석유 경제성이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정보부에 의해서 신문사에서 쫓겨나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1999년 2000년대 무렵에 오원철 전 수석과 친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포항석유는 가짜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무리 기사를 월간조선에 쓴 적이 있는데 자꾸 그 추억, 포항석유 대소동의 추억, 그때 흥분해서 발표를 하던 산유국의 꿈에 목말라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나 성급한 발표가 자꾸 이 오버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석유 개발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해외 석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1970년대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제4차 중동정쟁으로 해가지고 석유 쇼크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중화공업을 벌려놓았는데 석유값까지 올라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건설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형편이 너무나 달라졌다 이겁니다. 석유 발견에 목을 메고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놀라운 발표를 할 정도로 우리가 석유에 굶주리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석유 많이 쓰는 걸로 랭킹 내면은 하면 6등 한 7등 되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포항 앞에서 무슨 석유가 나올 거라는 추정을 가지고 최초의 국정 브리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들뜨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책을 보면은 이 디테일에 약합니다. 디테일에 약한 사람은 이 아래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가 쉽고, 무슨 정책을 추진할 때 무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의료재란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2,000명을 늘려야 한다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2,000명을 늘리는 정책을 폈다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꿈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꿈에 해당합니다. 꿈. 잘못하면 이게 장꼬대 됩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 가능성이 물리 탐사로 나왔다는 겁니다. 시추에서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시추해서 가지고 오늘 기름이 발견되었는데 그걸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근방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더라 라고 하면은 이 정도 발표를 해도 되죠.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